네, 안녕하세요. 호디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질 중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질이 어떤 건가요? 네, 금속 재질이죠. 이 금속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재질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데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반사, 그러니까 비금속과는 좀 다르잖아요. 비금속은 그냥 매핑 소스 넣어서 반사 어느 정도 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재질과는 조금 사뭇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표현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금속을 표현할 때 대부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요. 이 프리셋이나 메탈리스가 없었을 때, 메탈리스가 없을 때는 아마 대부분은 V레이에서 V레이 매티리얼을 당연히 적용을 하실 거고요. 이 V레이 매티리얼에서 리플렉션을 최대치로 주시고, 그쵸? 근데 최대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사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는 IOR 값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OR 값이. 아니면 프레넬을 체크를 풀어주거나요. 근데 이 프레넬이 어떤 거냐면 이 정면과 이 사이드, 이게 보여지는 시야에서 시각이 달라질 때마다 이 반사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프레넬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넬의 법칙을 이렇게 프레넬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불리고요. 이 프레넬 리플렉션을 체크를 하면 이 사이드와 정면 프론트 부분의 반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IOR 값을 여기서 자, 100을 넣었어요. 자, 100을 넣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금속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이제 이 디퓨즈의 컬러가 있잖아요. 이 디퓨즈를 확산 반사, 알베도라고 부릅니다. 확산 반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컬러를 디퓨즈 컬러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컬러요. 사과가 빨간색인 경우는 이 빨간색 파장의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 컬러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속은 다릅니다. 금속은 빛을 반사하지 않아요. 모든 빛을 흡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겉표면에서 이제 반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빛들은 전반적으로 다 흡수를 합니다. 100% 흡수를 하는데 그 흡수된 빛은 절대로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반사가 되지가 않아요. 흡수된 상태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 금속이 고유의 컬러가 있는데 컬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유의 컬러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 금속에는 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에 전기를 연결시키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전도체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데요.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제 뭐 한 10% 정도는 빛이 이제 반사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되는데 그 흡수된 빛이 이 에너지가 이 물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전자를 밀어내요. 그 전자가 밀어내면서 방출이 되는데 그 고유의 전자의 컬러, 이 컬러가 가시광선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 고유의 컬러가 이 광택 컬러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빛이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밖으로 표출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속은 이 디퓨즈 컬러가 표현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재질을 넣고 그 다음에 IOR 값은 이제 100으로 적용을 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퓨즈 컬러를 렌더링 다 걸린 상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렌더 엘리먼트 있죠. 여기서 애드를 추가해서 여기서 Vray 디퓨즈 필터, 그 또 하나는 Vray 리플렉시 필터, 이 두 가지의 필터를 선택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리플렉션 필터는 반사가 반사 정도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사 정도를 표현하는 렌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ray 리플렉시 필터가 어디가 있죠? 잘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 됐고요. 아까 추가된 렌더 요소
Vray 디퓨즈 필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ray 디퓨즈 필터가 여기 있죠. 자, 어때요? 다 검은색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이 재질은 금속 재질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확산 반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0,0,0 검은색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재질을 만들 때는요, 이 디퓨즈 컬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0,0,0으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Vray 리플렉션 필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ray 리플렉션 필터. 네, 여기 있죠. 자, Vray 리플렉션 필터를, 자, Vray 리플렉션 필터를 보면은 이 반사 정도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반사가 많이 되는지를 육안으로 보고 싶으실 때는 이 Vray 리플렉션 필터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반사가 정면과 사이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이 정면이고 여기가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금속은 반사가 점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과 이 사이드 부분의 반사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Vray 리플렉션 필터라고, 렌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방금 전에는 이 검은색을 재질을 적용을 했었고요. 이제는 여기 IOR 값을 100을 준, 지금 이거는 금속 느낌이 전혀 나지 않잖아요. 이 금속 느낌을 내기 위해서 IOR 값, 그러니까 반사 정도를 높여줍니다. 높여서 아마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IOR 값들은 구글에 쳐보면, 구글링을 해보면 이 정해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제 IOR 값이 이렇게 있죠. 메탈도 있고요. 그래서 이 IOR 값을 이 재질에 맞게끔 입력을 해서 렌더링을 걸어줘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금속 재질의 느낌이 잘 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IOR 값을 높여서 렌더링을 걸거나 아니면 이 체크를 풀어서 렌더링을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금속 재질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IOR 값을 100으로 높여 놓은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R 값을 100으로 높인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 본 결과물입니다. Vray 리플렉션 필터를 선택해서 보면요, 지금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RGB 값을 좀 보면요, 정면 쪽은 0.983이고 사이드는 0.973입니다. 거꾸로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IOR 값이 적을 때, 수치가 적을 때는 제대로 나왔지만, 이제 금속을 표현하고자 IOR 값을 높여주면요, 이 정면이 원래는 반사도가 적었고 사이드면으로 가면 갈수록 반사도가 높았는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IOR 값을 높여서 금속 재질을 표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재질을 만들기 때문에요, 약간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거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요, 쉽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이름이 뭐냐면 컴플렉스 프렌이라고 해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요, 금속 재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면과 사이드의 반사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포트에 가보면 맨 하단부에 플러그인 프리 3D Max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컴플렉스 프렌을 체크해서 보면은 버전별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맥스 2022를 쓰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요거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폴더를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2017부터 2020까지는 있는데 2021이 없어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2020의 플러그인을 이름 바꾸기로 하셔갖고
뒤에 버전을 2021로 저장하시면요,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질창을 열어서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맵에, 맵, 가보면 컴플렉스 플래너라고 딱 보이죠. 이 컴플렉스 플래너를 보면은 지금 컬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부분, 사이드 부분, 정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반사 정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프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골드로 바꿔주시고 이거를 리플렉션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면요, 확연히 달라져요. 자, 컴플렉스 프레넬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걸었고요. 아까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정면은 지금 보시면 사이드보다 반사도가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끝부분은 좀 반사가 이게 하얀색으로 좀 변해 있잖아요. 반사가 정면보다는 더 많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OR 값을 높여서 메탈 재질을 표현하는 분들은 반드시 컴플렉스 프레넬을 사용을 해서 사이드와 정면의 반사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전 이상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메탈리스가 있어요. 이게 넥스트 버전부터 추가가 됐는데 PBR 재질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물리적 기반의 재질을 사용할 때 이 메탈리스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너무 쉽게 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표현할 수 있는 재질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은 1, 비금속은 0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넣으니까 어때요? 바로 금속 재질의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1을 적용하면요, 바로 금속 재질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프리셋이 있어요. 여기서 골드를 적용하시면, 자, 골드에 맞게끔 리플렉션 컬러와 그리고 메탈린스 1.0, IOL 값 1.4 자동으로 바뀌죠. 여기서 조금씩 이제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만드시면 쉽게 금속 재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드, 여기 알루미늄 이렇게 다 바뀌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여기 1.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리 하니까 1.2. 자, 이렇게 쉽게 프리셋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금속 재질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러프니스가 있고 글리스니스가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러프니스와 글리스니스는 그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프니스가 0일 때는 표면이 매끄럽다는 얘기고요. 글루스니스가 0일 때는 표면이 거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반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글루시니스를 사용할 때는 얘를 1을 주면 당연히 매끄러운 재질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러프니스를 사용할 때 1.0은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0을 주면 아까 글루시니스 1.0을 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속 재질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 메탈리스 사용하지 않는 분들, 메탈리스를 사용해서 금속 재질을 표현하지 않는 분들은 이 IOR 값을 분명히 되어 있어요. 높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렉스 프레넬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서 여기다가 리플렉션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갖고요. 정면과 사이드의 반사 정도가 다를 수 있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IOR 값을 높여서 재질을 표현해도 물론 금속 재질의 느낌은 나지만요,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건축 CG, 특히 3D Max를 이용해서 V-Ray로 재질 만들고 렌더링 거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재질을 만들 때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질을 만들 때도 많이 응용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 꼭 맥스 열어서 꼭 직접 해보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D 맥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아는 선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건축 CG를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리터치입니다. 그래서 리터치를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리터치는 또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또 리터치도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만큼 많은 사진들과 많은 이미지들을 많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리터치 실력이 올라간 것을 좀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치 실력 어떻게 키워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리터치 실력은 크로키를 많이 해보면 많이 늡니다. 크로키. 왜냐면 크로키라는 게 정말 빠르게 형태를 뜨는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CG를 할 때 리터치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요, 우리가 그 눈여겨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호텔을 표현할 때 앞에 백사장이 있잖아요. 그럼 백사장을 표현하세요 하는데, 내가 자주 봤던 백사장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표현할 때는 표현을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유심히 눈여겨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크로키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대를 들어가면 크로키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키거든요. 인물 크로키, 뭐 이런 많은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도심지 이런 표현할 때 풍경, 이런 것들을 크로키로 표현하면요, 이게 6개월, 1년 쌓이다 보면 정말 많이 리터치 실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실력이 올라왔을 때 테크닉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퀄리티가 확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테크닉적인 것만 먼저 배워서 기본 덩어리를 내는 것은 다 깨져 있는데 거기에 테크닉적인 것들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림은 완전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내부 건축 CG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들이, 맥스나 Vlay를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리터치 공부도 꾸준하게 하셔서 렌더링도 잘 걸리고, 잘 걸린 렌더링을 이용해서 리터치를 하면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호호 디자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지금 있거든요. 뭐 3D 맥스, 포토샵, 일러스트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일상에서 PPT가 필요한 많은 무료 템플릿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D 맥스로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호호 디자인과 함께 공부해서 꼭 재미난 3D 맥스 작업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